오늘은 혈액형을 판정하고 그 수열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혈액에 어떤 혈액형의 특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혈액형은 ABO식과 RH 혈액형이 있다는 그것을 발견했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네요. 당신의 혈액형은 뭡니까? 자기가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AB형인지 그리고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을 배우겠습니다. 혈액형 판정을 하기 전에 아주 필요한 지식인데요. 우리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는 재료인 혈액을 보면 혈액은 45% 정도의 혈구를 가졌습니다. 혈구는 여기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걸 다 혈구라고 하고요. 이 혈구가 빨간색인 이유는 적혈구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혈장이라고 하는 나머지 부분이 55% 정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혈장 안에는 물이 거의 90%예요. 물이 90%가 되고요. 그 외에 호르몬이나 항체나 여러 가지 단백질 이런 것들이 떠 있습니다. 우리 혈액은 지금 이거는 이제 혈구를 가라앉혀 놓은 건데 원래는 혈구가 혈장이랑 섞여서 빨간색을 나타내죠. 자, 오늘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여기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자, 이 적혈구 한 녀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 적혈구도 세포잖아요. 이 세포막의 표면에 보면 어떤 특정한 돌출 부위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돌출 부위가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나올 아이입니다. 응집원. 그리고 여기 혈장 있죠? 예, 혈장에 물에 섞여 있는 이런 것 중에서 또 여기 응집원에 딱 결합을 잘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대요. 응집원에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딱 결합을 잘하게 생긴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이름을 응집소라고 합니다. 지금 응집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응집소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응집원에 잘 결합할 수 있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응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응집했다라고 하는데 응집하는 원인이 되는 아이 응집원, 그리고 응집을 하려고 하는 요소 응집소, 이 색깔 핑크 색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응집인데요. 적혈구에 있는 표면에 있는 응집원, 그리고 혈장에 녹아들어 있는 응집소, 이 세 마리 이 삼총사가 오늘 혈액형 판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ABO식 혈액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 여러분 자기가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 다들 알고 있고 우리가 재미로 성격 같은 거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A형 학생, B형 학생, AB형, O형 학생들은 성격으로 구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혈액에 보면 적혈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적혈구 빨간색 너무 색깔이 이쁘죠.
이 적혈구의 표면에, 우리 적혈구 표면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적혈구 표면에서 이렇게 특정한 돌출 부위가 있는데 이것을 응집원이라고 한댔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의 표면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A형 학생 지금 손 들어보세요. 네, A형 학생들은 자기 적혈구의 표면에, 적혈구 세포막의 표면에 응집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A형 학생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혈액을 지닌다는 거죠. 이런 모양의 적혈구를. 그래서 이 란트슈타이너가 여기에 이렇게 생긴 표면을 가진 적혈구를 가진 이 표면을, 이 돌출 부위를 응집원 A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B형인, 어떤 사람은 돌출 부위가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 응집원 A랑 좀 다른 모양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응집원 B라고 일단 짓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앞에 이름 지었던 게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응집원 B도 가지고 응집원 A도 가지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요렇게 생긴 거 아니면 뾰족하게 생긴 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응집원이 없다. 매끈매끈한 피부, 매끈매끈한 그러니까 응집원 A, B라는 이 돌출 부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혈액을 적혈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적혈구의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응집원 A를 가진 이 사람은 A형, 그다음에 혈액에 응집원 B를 가진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B형, 그리고 적혈구 응집원 A, B를 다 가진 사람은 AB형, 그리고 응집원이 A, B가 다 없는 사람은 O형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왜 A형인지, 자기가 왜 O형인지 그 원리를 알겠나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응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중요한 삼총사 중에 하나 응집소가 있습니다. 자, A형인 사람은요. 혈장에 응집소가 녹아져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둥글둥글하게 생긴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둥글둥글한 거하고 여기 있는 뾰족한 거하고 여러분 결합할까요? 결합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응집원의 모양과 응집소가 서로 결합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예,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B형인 사람 보겠습니다. B형인 사람의 혈액을 봤더니 혈장에 뾰족한 모양의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뾰족한 거랑 이 동글동글한 표면이랑 결합을 하나? 왜냐면 이 지금 같은 하나의 혈액이니까 섞일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데 둘이가 대면 봐도 모른 채 왜냐? 우린 결합하지 않거든?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응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 혈액 안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AB형. AB형은 이렇게 생긴 응집소도 없고 이렇게 생긴 응집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O형은 사람은 뾰족한 응집소도 가지더라. 즉 알파도 가지고 둥글은 응집소도 가지더라. 응집소 베타도 다 가지는 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뾰족하고 둥글다고 막 했지만 사실 우리 적혈구에 있는 그 표면의 모양이 아니면 응집소의 결합 부분이 둥글고 세모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거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응집 되는 거랑 응집 안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자 볼게요. 우리 A형인 학생 손 들었나요? 예, A형인 학생들은 자기가 응집원 A가 있지만 응집소 베타를 가져서 응집이 안 되고, B형인 학생도 자기 혈액 내에서는 지금 응집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응집이 안 되죠. 얘는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결합할 게 없잖아요. 결합할 게 없기 때문에 응집이 안 됩니다. 자,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자, 응집원 A는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B는 응집소 베타와 만나면 각각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안 일어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지금 다음을 볼게요. 보통의 혈액입니다. 예, 보통 여러분이 A형, B형인 사람의 혈액입니다. 예, 혈액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A형인 사람이 B형인 사람한테 수혈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의 혈액에 있는 혈액을 넣으면 B형한테 A형의 적혈구가 들어가겠죠. B형은 또 A형의 적혈구 이렇게, B형은 자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고, 또 B형은 뭘 갖고 있어요? 뾰족한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댔죠. 자, 그러면 A형인 사람이, 자, 여러분 혈액 수혈을 할 때는 주는 쪽의 응집원만 봐주면 돼요. 응집원만 수혈을 할 때. 자, A형인 사람이 B형한테 혈액을 줬어요. 혈액을 급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응집원이 들어오면 B형은 지금 이것과 이거를 가지고 있죠.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만 보라고 했습니다. 예, 응집소는 좀 미미해서요. 응집원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B형의 혈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응집소 알파랑 지금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결합을 대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B형인 사람은 A형인 사람이 수혈을 받았는데 B형인 사람의 몸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게 맞는 애들끼리 결합하는 걸 응집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볼래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약간 지금 이게 막 엉겨 붙은 게 보이나요? 예. 이게 엉겨 붙은 게 이렇게 얘들이 응집 반응을 해서 엉겨 붙은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엉겨 붙으면 혈액이 적혈구가 부드럽게 혈장을 잘 흐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보통 혈액 보세요. 자, 보통 혈액은 지금 혈장에 적혈구가 이렇게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스무스하게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엉겨 붙었다는 것은 적혈구가 서로서로 엉켜 붙었다는 거고, 응집소와 의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순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형인 사람이 B형한테 함부로 수혈을 하면, 모르고 수혈을 했을 경우에, B형이 다쳤으니까 급해서 모르고 수혈할 경우에 이런 위험한 현상이 B형한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은 서로서로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을 해줍니다. 예, 같은 혈액형끼리 볼게요. A형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적혈구에 어떤 걸 본댔어요? 주는 사람의 적혈구를 응집원을 본다고 했어요. A형은 응집원 A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응집소 뭘 갖고 있나요? 베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응집소 친구도 A랑 베타를 가지고 있지만 A형이 이렇게 주게 되면 주는 사람의 뭐를 본다고요? 예, 응집원을 보고 받는 사람의 베타를, 응집소를 보면 됩니다. 얘를 얘한테 줬을 때에 이 둘이는 결합하나요? A랑 누구랑 결합했어요? 알파랑 결합했죠? 그래서 베타가 있기 때문에 A형이 A형한테 많이 혈액을 줘도
괜찮습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O형도 마찬가지고 서로 같은 혈액형끼리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량 수혈을 할 경우에는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혈액형의 수혈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소량으로요. 자, 볼게요. 여기에 O형인 사람 경우에 응집원이 어떻습니까? 응집원이 없죠. 응집원이 없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냥 응집원이 A도 없고 B도 없죠. 응집원이 없다. A형은 응집소를 뭘 가지고 있어요? 베타를 가지고 있죠. 예. 응집소 A형이 응집소 알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몸 안에 응집 1A도 있고 응집소 알파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응집해서. 자, 그러면 A형인 사람의 응집원이 주는 쪽을 응집원을 보라고 했어요. 주는 쪽은 응집원이 있는데 응집원이 없어. 그럼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A에 주면 베타가 결합할 곳이 없죠. 예, 그래서 A형이 O형 것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B형한테 가도 B형은 응집소 뭐 갖고 있습니까? 알파 갖고 있죠. 가도 괜찮습니다. 알파가 붙을 응집원이 없어요. A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AB형은 응집소가 있어요, 없어요? 응집소 자체가 없죠, AB형은. 응집소 알파, 베타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응집원 없는 O형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O형은 응집원이 없어서 예, 어디든 줄 수 있습니다. 응집소를 뭐를 가지든 줄 수 있어요. 자,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입니다. 응집되는 원인이 된다고 했죠. 응집되는 원인이 되는 거 혈액을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자, AB형이 B형한테 줄 수 있는지 소량 수혈을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AB형이 얘한테 주려면 주는 사람이 뭘 보랬어요? 응집원을 보라고 했죠. AB형은 응집원을 뭐 갖고 있어요? AB형은 많아요. A도 있고 B도 있죠. 자, 그것을 받는 B형 어때요? B형은 응집소를 뭐 가집니까? 베타를 가지면 안 돼요. 알파를 가져요. 예. 그러면 얘한테 넣어주면은 결합하나요? 그쵸? A와 알파가 결합하겠네요. 그래서 무슨 반응?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B형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열 관계를 보면 O형은 다 줄 수 있고 그리고 AB형은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A형도 B형도 AB형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은 왜 AB형한테 줘도 괜찮은지 자기가 한번 스스로 응집원과 응집소를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RH식 혈액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RH 플러스다? 아니면 RH 마이너스다? 이런 거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 혈액형은 또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우리 혈액 적혈구에 A형, AB라는 응집원이 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모양의 그 표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RH라고 이름을 지은 것. 그것을 응집원 RH 응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RH 응집원이라고요. 아니면 뭐 D 응집원, D 응집원 AB,
CD 할 때 D, 응집원 D. 예. 응집원 D라고도 부르지만 일단 RH 응집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모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RH 응집원을 갖고 있겠죠. 자기가 RH 플러스인 사람, 응집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응집원, RH 응집원을 가진 사람을 RH 플러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RH 이 응집원이 없어요. 그 사람을 RH 마이너스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RH 응집소가 있죠. 이거를 응집소 델타라고 해요. 델타. 델타. 그럼 이 델타는 D랑 결합하면 응집이 됩니다. 델타는 D랑 결합하면 응집이 되는데요. RH 플러스인형인 사람은 이 안에 응집소 델타가 있을까요? 없죠. 만약 이렇게 딱 맞는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은 몸 안에서 응집되어서 위독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RH 마이너스형은 어떨까요?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여기에 응집원이었기 때문에 응집소가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겠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없습니다. 없게 태어나지만 뭐 예를 들어 우연히 RH 플러스 형한테 뭐 수혈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특이적인 경우에 이 응집원에 이 사람의 혈액이 노출되면 여기 있는 응집원이 수혈을 받으면 노출되겠죠. 이 몸 안에.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이러한 RH 응집소, 즉 응집소 델타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내도 사실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죠? 만들어내도 자기는 사는 데는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RH 플러스형인 사람, 즉 표면에 네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한테 똑같은 사람한테는 서로서로 대량 수열 가능하고요. 여기도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여기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수혈이 가능해요. 그리고 RH-형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혈액을 주겠죠. 자, 혈액을 주는 쪽의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응집원을 바라고 있죠.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응집소 델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줘도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RH-형은 응집소가 RH 응집원이 없으므로 RH 응집원이 없으므로 여기에 응집소가 없는 여기에 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떨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RH 플러스 형이 적혈구에 응집원이 있겠죠. 그런데 RH 마이너스 형을 줄 때 RH 마이너스 형의 응집소가 없다면 괜찮죠. 원래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RH 응집소가 나중에라도 생성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혈은 하지 않습니다. 수혈은 하지 않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누구와 응집한다는 걸 잘 기억해 주고요. ABOC 혈액형도 그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응집원과 응집소를 어떻게 가지는가, 그리고 누구와 만나면 응집되는가, 그 원리를 머릿속에 잘 들이고 있어야지 수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H식 혈액형은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자,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붉은색 털 원숭이가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적혈구에 어떤 이런 특이한 표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토끼한테 조사했더니 토끼 몸에 이
이 표면을 우리가 응집원이라고 한댔죠. 이 응집원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항체, 즉 응집소가 생겼습니다. 예, 뭔가 생겼죠. 응집소가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응집소가 생긴 토끼의 혈액을 채취한 거예요. 그럼 혈액이 토끼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응집소, 저렇게 생긴 특이한 응집소가 있겠죠. 예, 그 응집소가 모양을 이제 델타라고 지은 거예요. 응집소 델타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거기 혈액에서 토끼 혈청만 뽑아냅니다. 예, 여기서 혈청은 뭐냐면 혈액에서 혈구를 뺀 거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혈장이라고 했죠. 예, 혈장에서 또 약간 혈액 응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데 그런 혈액 응고 성분, 혈액 응고 성분 이것까지 뺀 거를 혈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혈장이라고 했잖아요. 혈장에서 뭐 그 외에 좀 자잘한 막 꺼냈는데 혈액이 응고되고 하면 안 되니까 혈액 응고 성분을 뺀 거 그걸 혈청이라고 합니다. 혈장이나 아무튼 혈청에 누가 더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응집소 델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응집소들이 둥둥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토끼의 혈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혈액이랑 딱 섞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응집소 델타랑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혈액 내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응집소 델타를 집어넣었더니 응집이 일어나는 거, 응집이. 그런 말은 어떤 사람은 응집소 델타랑 결합할 수 있는 응집원이 있다. 이 응집원을 뭐라고 하기도 했다고? RH 응집원이라고 하든지 응집원 D라고 하든지 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RH 응집원을 가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RH 플러스 형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RH 마이너스 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네. 그냥 이 과정은 이야기 듣듯이 듣고요.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끝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봐요. 혈액형을 판정을 하려고 해요. 이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혈액형인지 ABO식 무슨 혈액형인지 아니면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지 이 아이가 필요한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누구한테 수혈을 받을 수 있을지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 아이의 혈액형을 이렇게 딱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바로바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인지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직접 수혈을 하거나 누구의 피를 뽑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혈액형을 빠르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약이냐면 자, 이거 봐주세요. 노랑, 파랑, 하양. 자, 원래 이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혈청이에요. 여러분 혈청은 뭔지 들어봤죠? 아까 혈액에서 뭐를 뺀 거? 혈구,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번 빼고 뭐 혈액 응고하는 거 뺀 나머지 둥둥둥둥둥 혈장에 떠 있는 그런 것을 혈청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 A는 이름이 항 A 혈청이에요. 얘는 뭐냐면 항은 대항한다. A가 지금 뭡니까? 대문자 A죠. 예, 대문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스몰 A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대문자 A. 우리 오늘 대문자 A가 왜 배웠어요? 응집원이죠, 응집원. 응집원 A입니다. 항 A 혈정이란 말은 응집원 A의 딱 대항해서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응집원 A에 대항해서 결합하는
I가 누구였어요? 응집소 알파였죠. 아, 너무 중요해요. 예, 응집소 알파였죠. 그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안에는 응집소 알파가 포함되어 있는 혈청이다 라는 겁니다. 항 A 혈청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응집원 A에 딱 결합하는 응집소 알파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 B 혈청 보세요. 항 B 혈청 보면 이것도 역시 어떤 거라고요? B가 뭡니까? B가 대문자 B죠. 뭐라고 할까요? 응집원 B라는 뜻이고요. 응집원 B의 항, 대항한다, 결합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 네, B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는 누굽니까? 혈청에서. 그쵸, 베타였죠. 얘는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혈청이다. 자, 그 다음 얘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안티 A, 안티 B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안티 A라고 써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 썼네. 여기 안티 B라고 써 있는 게 이게 항. 이겁니다. 선생님 순서를 좀 바꿔서 했네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티 RH라고 써 있습니다. RH라는 뭐예요? 응집원. 그렇지. 응집원 RH 응집원의 항 결합하는 응집소는 누구였습니까? 그치. 응집소 델타를 포함하는 혈청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혈청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수혈하거나 어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없죠. 인공혈청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혈액형 판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좀 빠져 있고요. 여기에 항 A 혈청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항 B 혈청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항 RH 혈청도 떨어뜨려요. 선생님, 얘 색깔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색소를 넣은 거예요. 색소를 넣은 거지, 뭐 응집소 알파가 되어 있다고 색깔이 뭐 노랗고 뭐 파랗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혈액들을 이제 체혈침으로 짜서 침으로 찔러서 혈액들을 여기에 딱 전부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혈액계에 뭐가 있습니까? 적혈구가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적혈구가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응집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응집소 색깔에 맞출게요. 여기 그림은 보지 마세요. 글자는 보지 말고 색깔에 맞춰서 얘가 얘는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는 애죠. 항 B혈청. 얘는 항 A니까 알파를 가지고 있고 얘는 항 델타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적혈구가 들어갔을 때 결합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 보겠습니다. A형이라는 사람 볼게요. A형은 지금 응집원 A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자, 좀 선생님이 나눠서 얘기할 건데 봐주세요. 잘. 자, 항 A 혈청. 즉 알파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응집소 알파. 항 B 혈청. 응집소 베타 갖고 있는 거. 다음에 항 RH 혈청. 즉 델타 갖고 있는 것에다가 이제 혈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응집소 알파랑 이 A형을 응집원 A랑 결합할까요? 결합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응집이 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색깔이랑 지금 반대로 선생님이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지워버리겠다. 자, 베타가 있는 이쪽에는 A를 넣으면은 응집할까요? A랑 베타는 모양이 달라요. 응집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냥 우리 P가 이렇게 묽은 그 상태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응집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림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그림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은 RH 플러스 0입니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결합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여기 응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결합하는 이걸 갖고 있으니까 A형이고 RH 플러스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볼게요. 자, 알파, 베타, 항 A 혈청, 항 B 혈청, 항 RH 혈청을 가지고 뚱뚝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혈액을 떨어뜨렸어요. 자, 항 B형을 적혈구를 떨어뜨리면 응집원 B는 누구랑? 이거랑 결합하죠. 그래서 여기는 응집 현상이 보입니다. 막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엉켜 있어. 그 다음에 알파랑은 결합을 안 하니까 응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델타랑은 결합을, 이 사람이 만약에 RH 플러스 0이라 치면 델타랑은 결합을 하겠죠. 이 사람인 여기가 응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B형이고 이 아이는 RH 플러스 0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AB형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RH 마이너스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렇게만 있죠. RH 플러스에 대한 응집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항 A 혈청, 항 B 혈청, 그리고 항 RH 혈청이 있으면 자, 여기는 결합할까요? 오, 결합합니다. 응집. 자, 베타에는 결합할까요? 또 응집하네요. 어머머머. 다 응집해요. AB형은 다 응집합니다. 델타에 결합할까요? 아니죠. 예. 이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AB형이고 RH 마이너스형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O형을 해볼게요. 자, O형은 이 사람은 RH 마이너스형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자, 항 A 혈청 떨어뜨리고 항 B 혈청 떨어뜨리고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 RH 혈청도 떨어뜨리면 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응집이 언니 없으니까 전부 응집이 안 됩니다. 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델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면 결과가 이제 O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의 변화가 없어서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O형인 학생들이 조금 재미없어 합니다. 오히려 AB형인 학생들이 결과가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재미있어 해요. 혈액형 판정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안녕.